그룹. 앞선 시간에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런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업소득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소득 중에 원천 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원천 징수를 안 하는 사업소득은 사실 사업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 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은요, 의료보건 용역과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분리과세도 해당이 안 돼요. 이 일반 사업소득자들은 종합소득 신고만으로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아래 보시면 보건 용역, 의료 보건 용역 같은 경우와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 신고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냐? 의료 보건 용역은 면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자체가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어 있어요. VAT, 그러니까 부가세가 면세된 사업자인 거죠. 또한 이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니고 면세 사업자도 아니에요.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를 해요. 3.3%에서 매월 지급받는 달에 다음 달 10일에 원천 신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 과세 방법이 다른 거예요.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의료보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원천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요. 그 수입에 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부터 6월은 7월 25일 날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 자료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의료보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신고는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처럼 신고하는 건 아니고 2월 10일, 그러니까는 만약에 올해 23년 수입을 신고한다 그러면은 내년 2월 10일, 2024년 2월 10일 날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해서 수입 금액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방식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그 매월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으로 보자면은 일반 사업자와 의료보건 용역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이 발급이 될 거고요. 의료보건 용역 같은 경우에 면세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돼요. 하지만 이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곳에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배를 받고 하지만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이제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음,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역임금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또 지역 건강보험료를 하셔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소득의 계산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이 수익에서 비용, 여기에서 비용은 실질적으로 사용된 필요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뭐 60%, 80% 이렇게 필요 경비가
그 세팅이 되어 있었지만은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한 임차료라든지 아니면은 상품 매입 원가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포함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게 바로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 된다면 당기 순이익이 될 거고, 만약에 비용이 많아서 마이너스 금액이 된다면 결손금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라는 손익계산서 재무지표가 나오는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장을 해야 되는지 기장을 하지 않고 그냥 경비율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 내용은 이제 과 또 소득세법이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특히에서는 그 소득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이나 수익 부분에 대해서 으로 봤을 때 소득세를 낼 때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금에 대한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하게 해주면은 바로서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수익금액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수익금액 요건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당해년도의 수익금액이 아니라 지금 23년도면은 22년도에 발생한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업종마다 수익 금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뭐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또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 이상,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상. 이라는 기준이 이제 업종별로 상이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분기라는 정보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 복식분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서식들이 나오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인 거예요. 이 위에 보시면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 말고 말 그대로 수입과 지출 저희가 쓰는 일종의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 아시죠?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이 없겠죠. 그래서 기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 금액 요건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장 의무 판단에서 복식 부기 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 금액 요건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 금액이 이제 차이가 난다. 복식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주 업종의 수익 금액이 이제 가장 큰 거를 그 업종 코드를 구분을 지어집니다. 그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뭐 제조업도 하고 또 도소매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복수 사업장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도소매 업종에 대한 수익 금액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제조업에 대한 수익 금액을 따라갈 건지에 따라서 이제 복식급여 의무 대상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식을 통해서 이제 주 업종 외의 수익 금액
수익에서 주 업종 외 기장 의무 기준 수익 금액 분의 주 업종의 기장 의무 기준 수익 금액을 곱한 수의 이 주 업종 수익 금액을 더해서 주 업종의 기장 의무 기준 수익 금액을 산출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두 가지 업종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 도소매에서는 지금 2억 5천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3천의 수익 금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합쳐서 2억 8천의 수익 금액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 업종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소매업이 주 업종이 되겠죠. 지금 금액이 크죠. 그래서 주 업종이 됩니다. 이 주 업종에다가 이 부동산 임대업을 환산을 해주는 거죠. 환산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환산해준 금액과 이 주업종을 더했을 경우에 지금 3억 7천이 돼요. 3억 10천이 되니까 주업종이 지금 도매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 표를 보면은 도매업일 거 보면 어때요? 3억 이상이면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했더니 어때요? 3억보다 높죠. 3억 7천이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수익 금액은 2억 8천이지만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을 복수 사업장으로 환산해서 다시 계산을 했더니 어때요? 3억을 초과해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다면은 그 소득 수익 금액 구간 계산을 다시 별도로 하셔야 되고 차이가 날 수 있다. 중요해요. 이 복식부기로 해야 될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복수 사업장의 경우에는 좀 계산하는 게, 환산을 한번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수익 금액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무기직 가산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3억 미만이나 1억 5천 미만 또는 7,500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가계부처럼 수익에서 내가 쓴 비용을 하나하나 이제 기재를 해줘서 차감한 그 당기 순이익으로 이제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꼭 이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증세 공제라고 해서 산출세기 20%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줘요. 이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차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최대 한도가 만약에 100만 원까지 된다 그러면 200만 종합소득세를 내도 되니까 세입 해준다는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처럼 장부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장부를 해는 거는 개인들이 잘